여러분, 괜찮은 프로그래머, 쓸만한 프로그래머는 사실 시작부터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학부생 때부터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보고 또 우리 사람을 직접 뽑아서 써보고 수많은 개발자와 함께 일해보면서 내린 저의 결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제튜브의 오지환입니다. 예, 오늘은 다소 자극적인 주제인데요. 예, 제가 믿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사실 괜찮은 프로그래머는 시작부터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괜찮은 프로그래머가 무엇인지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괜찮은 프로그래머란 그 사람이 맡은 일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일이 가면 마무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안심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실력을 갖추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일을 진행하는데 실력이 모자라면 그만큼의 역량을 끌어올려서 배워서라도 그 일을 마무리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저는 괜찮은 프로그래머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제 또래 개발자들은 대부분 사람들을 뽑아서 쓰는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인정을 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될 놈은 처음부터 된다, 잘하는 놈은 처음부터 잘하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동의하는 바예요. 잘하는 놈은 처음부터 잘한다, 될 놈은 싹수가 벌써 다르다, 이런 말들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신입사원으로 들어올 때부터 프로그래머로서의 필요한 지식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입사한다 라는 의미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입사하게 되었느냐 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미 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좋은 습관과 좋은 태도를 이미 몸에 다 익혀놓고 입사를 해요. 처음부터 개발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한 5개 정도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르고 막막한 일이 오더라도 절대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될 때까지 해요. 프로젝트가 쭉 진행이 될 때 내가 모르는 일, 막막한 일을 맡으면 정말로 그 압박감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압박감을 이겨내고 끝까지 그거를 완료시켜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 일의 본질이 뭔지를 판단을 해요. 시킨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일을 시켰는지 그 의도를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게끔 일을 마무리를 시켜줘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 개발에 욕심이 있어요. 경쟁 심리도 있고 계속 발전하려는 그런 의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엄청 성실하거나 아니면 덜 성실한 대신 똑똑하거나 아니면 정말 베스트, 성실도 한데 똑똑하거나. 그리고 다섯 번째, 어떤 지식을 습득했을 때 그 지식들을 조립을 잘해요. 이거는 개발자한테 되게 필요한 건데 책을 읽고 그 부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습득한 지식을 어느 하나의 부품으로서 딱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프로그램, 건물을 지을 때 그 부품을 잘 갖다 써요. 그리고 또 새로운 지식을 딱 만나면 자기가 전에 했던 개발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지식을 딱 보면서 이때 이걸 썼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식들을 큰 맵에 잘 조립을 해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이러한 5가지의 특징을 단어로 뭐 짧게 정리를 하면 뭐 책임감, 성실함, 뭐 좀 똑똑함, 그리고 응용력,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이거는 단순히 어떤 지능적인 것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대하는 태도에 더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지식은 어떻게든 하여튼 버티고 공부를 하면 늘긴 늘어요. 그런데 태도는 정말 안 변해요. 사람이 정말 안 변해요. 태도가 안 변하면 제가 그 사람에게 갖는 어떤 성장치가 100이라고 기대를 했을 때 태도가 안 변하는 사람은 한 5 정도 변하더라고요. 그거라도 이제 올라가면 다행인데 5도 아닌 경우도 많아요. 제가 코딩 단순 경력으로 치면 10년째가 넘어가는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죠. 근데 코딩을 꼭 잘한다고 어떤 스킬적으로 좋다고 해서 뭐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나본 선임 중에 하나는 뭐 코딩 잘해요, 똑똑해요, 좋은 학교 나왔어요. 근데 항상 일 마무리가 늦고 그리고 일을 마무리해서 갖다 줘도 제가 몇 번 눌러보면 버그가 뻥뻥뻥 터져요. 뭐 메인 기능은 뭐 되긴 되는데 뭐 UI가 뭐 좀 깨진다던가 뭐 이런 버그, 뭐 갑자기 화면이 탁 하고 꺼져서 죽는다던가 이런 버그가 있어요.
사실 이런 거는 그냥 조금만 꼼꼼함이 있으면 찾아봐서 다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마무리를 안 해줘요. 근데 계속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좀 짜증도 내봤어요. 이거 왜 이러냐, 왜 일정도 안 지키고 맨날 이렇게 좀 빵꾸가 뻥뻥 터지고 에러 터지는데 좀 이런 거 고쳐달라고 하기 전에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화를 내요. 별로 좋게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저는 나중에 그런 게 쌓이니까 저 사람이랑 일 같이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오히려 승질을 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뭔가 비는 거 몇 가지로 인해서 굉장히 다른 개발자 동료에게 불안감을 준다라는 거를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짜증을 내는지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저한테 더 뭐라 그러더라고요. 안 변해요. 끝까지 안 변하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똑똑한데 불성실한 사람도 한번 제가 뽑아봤어요. 뭐 불성실한 줄 알고 뽑은 건 아닌데 맨날 담배 피러 와요. 근데 그 사람은 뭐냐면 좀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압박감을 못 이기고 그냥 담배 피러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 뭐라고 해봤죠. 근데 1년 반 동안 티끌만큼도 안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안 변하는 애는 진짜 안 변하는구나. 그리고 최근에 겪은 건데 저보다 훨씬 이제 형님 같아요. 그리고 아이도 2명이 있어요. 생긴 건 곰돌이 푸처럼 굉장히 착하게 생겼어요. 만나면 사람이 미워할 수 없게끔 외모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작년 7월부터 일을 계속 마무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가 그 사람 때문에 다른 클라이언트한테 욕을 이제 너무 먹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그냥 나한테 뭐 직접적으로 피해가 안 오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최근에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직접 코딩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시켜서 관리를 하는 건데 그 사람한테만 가면 일이 아무 소식이 없어. 맨날 빵꾸가 나. 맨날 늦는데 드디어 결과물이 왔어요. 근데 클릭 몇 번을 해보니까 막 버그가 막 빵빵빵 터져.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건 도저히 납품할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럼 납품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문서로 써서 저한테 달래요. 화가 나죠. 막 날짜라도 지키면.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날짜를 뭐 작작 빵꾸를 내야 화가 안 나지. 그래 빵꾸를 냈으면은 언제까지 한다 얘기를 하고 먼저 연락이 와야지. 맨날 아무 연락 없이 일정이 이렇게 미뤄지면 어떡하냐 하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말을 못 같이 한대요. 저보고. 그러더니 카톡방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제가 느꼈어요. 아 진짜 애다. 왜 이렇게 어린애가 다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이 경력 저만큼 가지고 어떻게 저 위치에 있지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치로 오른 것 같아요. 실력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나 다를까? 근데 삐진 사람을 잘 이제 달래가지고 저희 대표가 달랬어요. 그래 어쨌든 일은 마무리해야 돼. 그래서 뭐 카톡방에 뚝 들어오더니 이 메일을 보내서야 하더니 또 나가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죠. 금요일까지 DB 명세서를 다 써서 보내기로 했어요. 저 다 썼어요. 그 사람 안 줘요. 연락도 안 해요. 그냥 아예 습관이 그렇게 배어 있어요. 그 나이 먹도록.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껴요. 안 변해. 예, 이 이유가 제가 될 놈은 처음부터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도는 진짜로 안 변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는 방법은 저는 있다고 봐요. 실제로 저도 피나는 노력을 끝에 어느 정도 변화했어요. 근데 그 변화하는 시작점이 어디냐? 그거는 바로 문제를 인지를 하는 거예요. 아,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거를 인정하고 인지하는 거예요. 그 인지를 하려면 우선 알아야 되잖아요. 아는 방법은 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책을 보거나 아니면 남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잘 새겨 듣거나 아니면 명상을 해서 본인 스스로를 이제 성찰하면서 깨닫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지하고 변하는 사람은 계속 변해요. 조금씩이라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지만 안 변한 사람은 끝까지 안 변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본인을 스스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걸로 인해서 불편하지만 그런 나쁜 것들이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 인정은 하지만 그게 그렇게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저 같은 케이스는 저의 삶에 굉장히 영향력을 주고 제 삶을 파괴시키는 게 한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분노하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화를 내고 열받으면 그 충동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2번째가 게임 중독이었어요. 제가 이제 승부욕이 굉장히 세고 뭔가 이기기를 좋아하는데 이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면서 이게 혼자만의 게임이 아니잖아요. 10명이 같이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가뜩하나 분노가 많은 아이인데 게임과 맞물리면서 굉장히 저의 삶을 많이 파괴시켰어요. 물론 리그 오브 레전드 하기 전에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할 때도 그런 게임 중독이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저의 삶을
많이 망가뜨렸어요. 좋지 않다라는 것은 사실 20대 초반에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끊기를 노력했고 의지를 불태우면서 노력들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제가 21살 때부터 일기를 썼는데 한 3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썼어요. 근데 그 쓰다가 어느 날 제가 회의감이 들면서 확 그걸 내려쳤는데 왜 그랬냐면 맨날 3년 동안 똑같은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게임 중독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그 문제가 3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지겨운 거죠. 내가 변하기나 할까? 이거 뭐 맨날 똑같은 내용인데 뭐 못하러 해. 그러면서 제가 일기 쓰기를 그만뒀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20년 가까이 된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의 저를 비교해보면 많이 변했어요. 많이. 굉장히 느렸지만 어쨌든 변해왔다라는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태도, 습관들을 고치는 거는 첫 번째 인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인지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인지를 하고 그 문제가 나에게 굉장히 나를 괴롭게 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더라도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특히 그 안 좋은 습관과 안 좋은 태도를 가진 연도수가 길면 길수록 더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될 놈은 처음부터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될 놈은 이미 그 태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잘 형성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치고 올라가요. 근데 이미 안 좋은 습관과 안 좋은 태도를 갖고 입사한 사람은 그 태도를 고치려고도 안 할 뿐더러 얘기해봤자 승질을 내고 얘기해봤자 잘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인지해도 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것들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 사람과 함께하는 동안은 변하는 거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작아요. 사실 제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이 이야기의 주제는 그 태도를 바꿔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게임 중독에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저도 주변 사람들이 평가했을 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괜찮은 남편, 그리고 괜찮은 지환이 이렇게 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걸로 인해서 제가 괴로웠고 더욱더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를 타협하지 않고 계속 고치기로 마음먹고 계속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게임 중독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일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 모든 삶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제 이모부는 정말 괜찮아요. 근데 술만 먹으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거 하나가 평생 저의 이모를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이모가 그걸로 인해서 병들었어요, 지금. 술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마다 그런 게 하나씩 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의 길을 선택했다면 다 누구나 훌륭한 인정받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을 거예요. 저 역시 그렇고요. 근데 그런 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거는 사실 어떤 지능이나 재능이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개발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해요. 왜 그러냐? 그런 습관도 없고 태도도 없거든요. 저는 두 가지를 믿어요. 첫 번째, 될 놈은 처음부터 된다. 계속 그래왔어요. 10년 동안 봤는데 그거를 엎은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두 번째 믿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엎는 사람은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믿는 첫 번째 사항을 엎어버리는 사람이 여러분들 중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 OJ튜브의 오지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